지난주에 1시간 10분 하셨는데. 네? 네. 11시 10분, 20분 다 되게 끝났어요. 건전지 필요하시면 말씀해 11시 나 건전지 20분 다. 나 그냥, 나 지난주에 집을 건전지 올해 무슨 말고 있는 뭐 지금이나 먹으면 한 30분이면 끝났다. 배터리를 설치하나 마나 고민. 한 40분, 1시간까지는 배터리 없어도 되거든요. 아니, 나 바르는 것도 영리를 가르쳐줬다고 했는데. 옆에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 없으면 30분. 그냥 강현재 변호사님이나 변호사님 한 분 오시면 30분, 여러 분 오시면 1시간이에요. 1시간까지는 괜찮죠. 저거, 야, 얼마나 비비 가려는데 안 오잖아. 쳤을 때,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기쁘었거든. 아니, 영화가 나보고, 오빠 이거 분명 다 했다? 했다. 왜 이거 바로가 안 돼? 진짜. 아, 이거 바로 좀 달라, 이러더라고. 혼난 거야.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헤어왁스도 있어. 다음 판 볼 때는 난 그거 아직 겁나서 손이 모세가 너랑 떠나가니 꾸미기 아니 이 새끼 꾸미는 거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야티지 아 정민이 형이 하라고 해서 봤거든 안 발라도 분명히 문제잖아 문제만 잘 발라고 그냥 비비로션 엄마 이거 너 피부에 맞는 말이야 할 말이 없는데 비비로션이라고 하고 그래 관리하면 좋지. 아니 난 모르겠어 근데 넌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좋으면서 칭찬해달라고 아예 친해질 거 같아. 그냥 이렇게 들고 그냥 바로 가는 게 놔두고 가세요. 저희가 올려놓을게요. 아, 2개 더 갖고 와야 돼. 커뮤니티는 100% 하다가 노출 막힌 거 아니에요? 웃기죠, 이거.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거는 왜 이런 접근가 처음이에요. 이 시점에 커뮤니티가 올렸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으려니까 진짜. 왜요? 어? 왜? 노출. 안녕하세요. 노출이 막힌 거야. 누가? 내가 네. 커뮤니티에 올렸거든. 이렇게 돼. 안녕하세요. 아침 우와. 뉴스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완전히 망한 거야. 이게 노출 막혔네 진짜. 막혔잖아. 막혔는 이거는 확실히 막힌 거잖아. 왜냐면 네.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렇게 바뀔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상한 거야. 10씩 나와 조회수가. 내 것도 어제 그랬나 오전에 요즘 요즘에 최근에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갑자기 분당 5, 7 나오던 게 150으로 올랐어요. 여기는 아예 뭐 한 명, 뭐 세 명 이렇게 한 하면 명, 딱 세 명? 표시되고 어떤 데는 0명으로도 표시됩니다. 요즘에 아침에 올린 거 있잖아요. 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오늘 아침에 2만 딱 찍고 예. 이만 조금 많이 봤는데 오늘. 아니 근데 2만 찍자마자 방송 끄자마자 예. 갑자기 10 이하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1시간을 지금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씨 너무 아깝잖아 그래도 네. 커뮤니티에 올려봤더니 살아나. 근데 커뮤니티는 한계가 있잖아. 그쵸. 어쨌든 이상하잖아. 커뮤니티 본 사람들만 보는 거지. 이상하잖아. 혼자 오셨어요? 나 혼자 오죠. 눈 오늘 왜 그래 또? 아 이거 피 아이고. 근데 오늘은 다 애들 직원이 놀아야지. 가야죠. 네, 근데 하여튼 눈 아, 어떡해. 아 진짜. 아, 걔 오늘 쉬는 날? 아. 눈이 어떻게 해 눈. 괜찮아요. 안과 갔더니 괜찮대. 아, 멍드는 거나 마찬가지고. 피곤해서 그런 거죠? 그럼 배터리 나가겠는데? 그래요. 아버지. 주 대표님 건강해. 최고에 비해서 엄청 건강해. 그치. 아 근데 눈 터졌으니까 걱정되잖아. 코로나도 잡아서 그냥 비틀어 버렸잖아. 코로나를 그냥 잡아 그냥 두개 해갖고 없애버렸잖아.
인간 백신이래. 어지간한 사람은 그 가잖아. 가는데 코로나를 비틀어버렸다. 오늘은 간장하고 문재인 수갑 채우라고. 거기다 쓰신 거야. 경찰 수갑은 문재인. 어렵지 않냐? 어렵어요. 그지? 예, 이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나만의 그냥 인기가 없어서 나만의 의욕이었으면 예, 커뮤니티를 올렸을 때 예, 관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때리네. 그지? 이게 제가 잘 쳤거든요. 야 봐봐. 이게 뭐야 이게? 제 것도 보세요. 요즘 아침에 올린 거 있잖아요. 이게 어제 아침에 올린 거, 어제 밤이구나. 왜 안 오르지? 더 올랐어요, 정상인데 사실. 안 아니 올라요. 그거 아니 이걸로 보지 말고 예, 이거 채널로 봐가지고 60분 그러니까 저기 그거를 봐야 돼. 여기 가서 분석이요? 분석으로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분당 얼마가 박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밑으로 갑자기 깔려버리면 예. 문제가 있지. 이게 48시 어제 거니까 48시간 봐도 되거든? 예. 아니 개별 영상으로 봐야 돼. 개별 영상. 저래도 아무것도 안 돼. 이거라는 거냐?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예. 이거야? 이건 살아있어. 이거 위에 올랐잖아. 이거 아예 죽은 거 아니야. 그럼 어제 아침 거. 이건 죽었어. 한 번도 반동이 없지? 예. 이건 죽은 영상. 노출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죽은 영상. 이건 누구 거야? 넣어라. 야, 확실히 너하라 장비가 제일 아이고. 좋네. 아유 왜 하나 마련하세요. 에이, 무거워서 못 들어. 맞아. 이거는 아, 여기. 필요 없어. 이게 최고야. 마이크만 좀 좋은 거 달면 좋은데. 아니 여기는 마이크가 좀 워낙 땡땡해서 수갑이니까. 안 달아도 아, 상관없어요. 여기 말고 딴 데 할 때. 딴 데 차 소리 들어갖고 힘들어요. 무선을 하나 해야 되는데 좋은 거. 예. 맨날 보는 사람들만 보니까 또. 많이 생겼지? 네? 넣어라 가운데 놓고 좀 벌리고. 아, 그래요? 10만 찍었어. 14만. 이야. 뭐, 불길같이 일어났네. 지금 아니야. 한 달째 그대로. 이제 좀 있으면 몇 개월까지 그대로 있어. 쟤네들이 안 올려줘. 나는, 그러니까 작년 5월 말, 2019년 5월부터 예. 2019년 5월부터 아예 그냥 광고고 뭐고 그냥 다 떼버리고. 구독수고 뭐고 그냥 채널이 고래- 삭제 안 되는 것만 해도 그치. 다행인 상황이죠 지금. 나는 그 상황이야. 아, 그래도 나 삭제는 시키자. 다행이네. 속하는 선을 안 넘어서 그래요. 어? 선을 안 넘어. 선을 넘지 마. 내가 몇 가지 찍었어. 안 가지 마. 아니 목사님이 오늘 왜 아침 10시에 비상을 걸었나? 아, 왜 10시에 비상을? 어제 저녁에 그 인권 기사 나와가지고 그거 낮에 나왔는데. 일찍 나왔어. 저도 나는 바로 봤는데. 전날 좀 늦게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변호인단에서 저한테 왔어. 네네. 내가 알기로. 아 그리고 목사님이 11시에 제가 알기로는 일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무슨 조사? 여러 가지 뭐 여러 개 있단 말이야. 어젠 경찰서요. 기사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사시고 목사님. 기자들 오네. MBN인가요? 예, 예, 앞쪽에 있습니다. MBN 여기. 예, 앞쪽에. 귀를 낮게 놓고 예, 마이크 이쪽에 놓으시면 낮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예, 그쪽에 놓으시면 저는
오늘 영어 목사 및 변호사단 기자회견 현장인 사랑제일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파이트 먼저 봅시다. 네, 정답들도 했는데 지난번에 발표를 놨더니 더 불편해하시고 김태웅 변호사님 오시는데 지금 올라오시는 김태국? 네, 김태훈 변호사님. 아, 네, 저기 오시는 한변. 아, 한번. 여기는 무슨 방송이죠? 주의 길 TV라고. 주의 길. 아, 명함 안 드렸나? 그냥? 명함 하나 또 많이 받으니까 뭐 구별을 잘 못해. 받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아, 변호사님. 아이고. 마이크 그냥 놔도 돼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다 끝날 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아유,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다니냐. 보기만 해도 알죠. 보기만 해도 무겁다. 내 몸무게 나가겠는데. 저보다 더 큰 것도 있어. 저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2인치 카메라 더 큰 것도 있어. 아유. 훨씬 큰 것도 많죠. 어휴, 이 무거운 거를. 아니 안 보여요. 이 새끼들이 MBN을 갖다가 방송 못하게 하려고 어.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6개월 이 새끼들이 문 닫게 하려고 천하에 못된 놈의 새끼들. 예? 자기네들한테 좋은 방송 해줄 때는 좋아라 하고 예? 조금 객관적으로 방송하니까 듣기 싫어갖고 그 방심위에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판결 내린 여기서 방심위가 자 경고도 아니고 6개월을 갖다가 아이고. 저 방송을 하긴 하죠. 지금 안 해. MBN 그럼 못 나와? 아, 지금 6개월 지금 소송 들어가고 지금 MBN은 지금 매일 신문 굉장히 지금 타격이 매일 방송 타격이 커요. 이 채널 매일 안 나와. 경제가 채널 안 나와. 예 매일 경제가 그 전에는 저쪽 방송에 좀 치우쳐서 많이 해줬잖아. 그때는 인기 좋았어요. 맞아. 자기네들한테 정권에 조금 저기 한다고 밑보여가지고 조금만 견뎌야지. 언론 탄압이지 언론 탄압. 6개월 탄압이면 쌍놈의 새끼들이 아유, 그래도 다 나구나. 인간들이 아니고 인간들. 끝날 때쯤에 그냥 기자 지금까지 시간에 잠깐 하고. 살짝 다섯 분만 있으면 되잖아. 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예. MBN 식구들은 많이 알아요. 예. 아 그랬어요? 마스크 써서 그렇지. 예예 전화 통화했죠. 예 기쁨입니다. 예 알아요. 예. 예. 너무 만족스러워. 완전히 장사 망쳤다. 이게 이따 벌었어.
있잖아. RTM 댓글창 안 나오잖아. 네. 그거 그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가면 수정 누르고 들어가면 왼쪽에 이렇게 네개 뜰 거야, 4개. 카메라 파이? 저 카메라 파이 안 써요. 그럼. 카메라가 아니라 그 실시간 스트리밍 예. 거기 들어가잖아. 예. 거기 들어갔을 때 왼쪽에 스트리밍 직원 있잖아. 수정 누르고 거기에 왼쪽에 보면 수익 창출하는 데 있잖아. 그 4개 뜬대. 그럼 거기에 실시간 그거 써있대. 그거를 켜놓으면 RTM 댓글창이 나와. 여기 뜬다고요? 내가 왜 그거 안 하는지 아세요? RTMP도 댓글. 안녕하세요. RTMP도 댓글창이 나와요. 이 화면에 기본으로 뜬다고. 시청자들도 그걸 보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어저께 하는 거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걸 해버리면 시청자들도 계속 그 댓글을 보고 있어요. 어떤 방송 아시죠? 이렇게 보면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화면에 난 이 댓글 말고 여기서 막 댓글 올라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는 게 돼버린다고. 정신 없어. 정신 없다니까요. 그거를 또 굳이 일부러 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나아. 오늘 RTMP로 하시게요? 뭐 이렇게 많이 봐? 아니 카메라 아, 벌써 켰구나. 여기 나와서 예약을 걸어놓지. 네. 너 소리가 잘 안 들어갈 거야. 잘 나오고 있어. 이 마이크 갖고 아마 근데 그거 키셨나요? 나 켰어.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어.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오늘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너라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지금 현장에서 사랑제일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은요, 어제 낮에 인권위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 2일이죠.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인권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속 수사에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전광훈 목사님에게 수갑을 채웠던 것이 일부 언론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다. 왜냐하면 다른 피해자,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들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님께만 유독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줬습니다. 국가인권위회가 지난 1월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목사님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이 인권 침해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와서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됐습니다. 참 특이한 건 전광훈 목사님보다 더 심각한 범죄 연루가 된 사람들은 뭐 조국이라든지 정경심이나 이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전광훈 목사님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변에서도 김태훈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한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전광훈 목사님의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인권 침해를 발생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2019년 12월 10일 종로경찰서에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에도 출석했다며 신문 후 변호인단도 없는데 경찰이 양손에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 시 지지자들이 법원과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돌발 상황도 고려 수갑을 채운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정광훈 목사님이 계신 곳과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변명이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 당시 여러분 저희 취재진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막아놨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인권위에서는 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피해자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동일한 거주지에서 지금 거주 중이라며 피해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피해자 신문에도 응했으며 경찰이 호송 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수갑 차기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했다고 도주 우려와 주거 불능으로 인한 수갑을 채웠다는 경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이렇게 인권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내용 가지고요.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님과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11시에 나오실 때부터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황교구 단장님 잠깐 나와 계시는데요. 단장님, 네. 지난번 그때 현장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현장 계실 때 네.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만 수갑을 채우나 네.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한테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을 때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제 오전에 인권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소리가 안 들려. 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 뭐 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제 최영애 씨인데 이분이 과거에 그 발언이나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던 분도 맞아요. 사실 뭐 우리 보수우파 쪽에 그 편향된 분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좌로 경도됐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죠. 워마드 관련해서의 그 발언 내용도 보자면 그러나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서 이 경찰의 이 피의자 그 유치 및 호송에 관련돼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 권고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에 두드러진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말씀이 있겠지만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우리 국민들이 느낄 때는 또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한 탄압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사실상의 그 탄압과 핍박은 많았거든요. 꼭 굳이 그 수갑뿐이 아니에요. 사실 뭐 견주어 본다면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나와서 말이죠. 공판을 받으러 나오는 상황에서도 수갑이 해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춰보자면 그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도 아니고 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재판장에 영장실질심사 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을 받으러 가는 중에 이러한 과잉 대응하는 모습, 경찰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꼭 정광훈 목사님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 대한 인권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충분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도주 우려라는 것은 영장 실질 전담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 개정 권고는 뭐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관례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찰 측에 재량권이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량권을 넘어서서 인권 침해에 있는 요소는 아예 개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로서는요 이참에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또 위법적인 상황까지도 또 전개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의 이런 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인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청장은
정광훈 목사님이 또 두 번째 구치소로 가실 때 네네. 페이스북에다가 정광훈 목사의 지금 거주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짓말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서 허위 사실이죠. 그것도 수사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 인권 침해 아니에요? 인권 침해와 함께 그거는 이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것은 이제 저희 사랑제일교회 측에 변호인단에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충분히 법리적 검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이냐 사실적시냐 이거에 준하는 건 아니에요. 공공연한 장소에서 말이죠.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그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애국찰팀에서 이번에 사실상은 또 하나를 적발을 했어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변호인단에 전달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어제 그제 적발한 것으로는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 쪽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사이비 교주로 칭하면서 이 방역 문제를 거론하는 그러한 대형 버스 그 랩핑을 해서 말이죠. 거리를 활보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전달을 하게 되면 변호인단에서 엄중하게 법의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거는 명예훼손의 정도를 넘어서서 허위사실의 정도를 넘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형 버스에 그러한 문구를 작성해서 거리를 누비면서 특정 종교 지도자를, 목회자를, 선지자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건 한국 교회에 대한 심각한 침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겁니다. 아무튼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인권 침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한 10분 후면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될 텐데요. 변호사님들도 한 분, 두 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분 뒤에 기자회견이 곧 시작이 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기자님들의 질문이라도 있고, 기자님들 질문이나 기자님들은 저희들 앞에 지방법원에서 앞에다 배치하시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홍철입니다. 지금 저는 사랑제일교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 김명수, 조국에게 경찰 수갑을 채워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요. 오늘 정광훈 목사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권위가 어떻게 보면 좌파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가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의 인권이 유린되었다라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다 돌아섰다는 겁니다. 백개문도 돌아서고 있다는 말들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최영미 시인이라고 있죠. 30 잔치는 끝났다. 대표적인 좌파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황희 임명에 대해서 또 이 정권은 부패하지 않으면 장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다 돌아선 겁니다. 이제 3월 1일 우리가 목소리 하나로 합쳐야 될 텐데요. 어차피 뒤돌아갈 곳도 없고요. 만약에 물러나면 오늘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전작권 만약에 전환하게 되면은 끝난다. 북한에 중속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3월 1일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 같이 대국본에 깔아주시고요. 결국에는 네트워크 돼서 서로 의견들 주고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정말 애국자들 다 모여 있고요. 또 종편에서도 나와 있고 언론사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여기 가운데 앉으셔서 질문도 이따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요 깔고 앉으세요.
시청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히 어제 속보로 전달받은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기자회견 통해서 본인의 그 의사를 전달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내용은 골자는 그거죠.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권고 내용인데요. 경찰에 대해서 유치 및 후생에 관한 경찰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개정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의당 받아들일 것이고요. 일단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노출을 제한한다거나 광고 제한한다고 할 때는 AI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아까 여러분들 소리 안 들려요 그러셨죠? 자본밖에 안 들어갔어요. 사람이 듣기에도 힘든 소리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제한이 걸린 거 보면요, 확실히 우리에게는 금지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지어, 우리가 여기서 그 금지어에 불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정동심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씁쓸한 얘기인데요. 지금 경찰이 사실 수갑이나 뭐 이런 것을 말이죠. 오랜만에 치웠다든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는데 반해서 설이잖아요.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재수 전 이렇게 사령관님 같은 경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그 상황 정말 갑갑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런 기자회견 없이 대한민국 그냥 살리는 그냥 인권 침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문득 전 이재수 사령관의 수갑차고 검찰 또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개했었는데요. 이참에 차곡차곡 기자회견 준비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0시 정각에 기자회견이 시작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더 부탁할게. 시작하고 끝날 때만. 자, 지금 현재 아직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이전이니까요. 저는 잠시 이쪽으로 나와서 현장 상황을 비치며 저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찬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구현 아마사티너의 스페너이시 유도님, 아이케이 부인님, 에리님께서 채팅창 관리를 위해 전달해 주시고요. 니미무 시간님께서 구별 보입니다. 손님님, 유촌님님, 흑당법을 김통관님, 그리고 하진님, 서명수님, 정주신님, 어떻게 왔어? 잘 지내? 그래 잘 지내. 지금 또 애국자 주옥순 대표님께서 옆에 계시는데요. 한번 인사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뒤에 이영환 PD도 있고요. 주옥순 대표님도 있고. 사실 요즘에 너무 피곤하신지 눈이 10시 5분 전이니까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예. 홍철기. 이름은 알아야지. 이름 잊어버렸어. 왜 그래 어머니? 홍철기 TV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 5분쯤 뒤에 근데 진짜 예, 그 국민들도 본 기자회견이 그렇고 시작될 것 아침마다 같습니다. 정말 이곳 세계적인 현장에 소식들, 국제 소식들 잘 전해주시는데 정말 대한민국 이 현장의 최고의 분위기를 좀 옮기도록 여성 유튜버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한번 출연시켜 주세요. 저 집에서 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조금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한번. 유튜브나 언론 매체에서는 지금 자리 잡으신 곳에서 사람이 문집되어 있으면은 방역 수칙에 근거해서 또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줄에 많은 분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거치해 놓은 상태에서 앞줄에는 한 5명 정도만 이렇게 계시는 걸로 하고 사람들은 그때그때 좀 뒤로 피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많이 모여 있으면 또 관할구청에서 방역 수칙을 근거로 해서 또 제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카메라만 충분히 거치해 주시고요. 예, 사람만 좀 뒤로 피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55 모여서 여기 긴급속보 홍철기 PD님도 보이고 애국순찰팀 주옥순 TV 그리고 저희 지영식 기자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하고는 인연이 참 오래되신 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세팅을 해놓고 이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엄마 방송. 예. 내 친구 누님 저 윤정이 예. 그거 청와대 올려갖고 아 친구분이세요? 중고등학교 친구야. 아 중고등학교 친구분이세요? 아, 중고등학교. 나중에 말씀 좀 들어봐야겠다. 중학교 때도 친구야. 아 요즘도 연락하시고요. 기자님들 언론사에서 나오시는 기자님들이 있으면 앞뒤에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좀 확대해 취재할 수가 놓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질서 유지를 맡고 있는 순찰팀의 황경구 단장님께서 취재진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취재진들의 취재에 협조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님, 사랑스러운 지은님 모두 반갑습니다. 비주은님께서도 들어와 주셨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일 설날 특집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지금 먼저 드려도 좋은 거니까요. 까치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얼프레스. 예, 윤세양님, 최문식님, 이름 없는 꽃님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목소리 양쪽에서 잘 들으시고 많이 시청 바랍니다.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다들 다닥다닥 붙어 있어갖고. 예? 안 붙어 있어요. 나 지금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어. 왜 기- 그래? 긴급속보 홍철기, 너하라 TV, 황경구의 시사창고, 주옥순 TV 엄마 방송,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는 방송. 예? 예, 이제 목사님 곧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께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신발이 저렇게 엉망이 그런 신발 신고 다니면서 애국자들한테 열심히 도와주고 너무 훌륭하고 앞에 맞지 마시고요. 에이, 왜 아플게 막어. 네, 안녕하십니까.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 연휴 첫날인데요. 어제 또 인권위에서 정광훈 목사님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또 전반적으로 목사님 말씀 먼저 듣고 또 변호사단의 변호사분들께서 한 번씩 나오셔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근본에 제가 구속되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어제 인권위에서 저를 구속하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때 저를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언론에 노출시킨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건 인권 침해다 하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비록 그 사건이 아니고 근본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국민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능가하는 독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예로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모든 인민들에 대하여 자기의 고모부 장성태까지 한마디 딱 지목하면 그 사람은 지구촌의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흉내를 지금 문재인이가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2명을 감옥에다 가둔 것, 그것도 부족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살았던 국정원의 기대성 같은 그런 인재들을 다 국정원의 감옥에다 다 가둬놓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전창훈 검사님 보십시오. 제가 그 전창훈 검사님에게 조사를 받아봐서 압니다. 서울 북부지검에 있을 때 제가 조사받을 때 결코 나한테 잘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전창훈 검사님이 저를 첫 번째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해서 감정 없습니다. 왜? 그는 국가가 부여한 검찰권을 가지고 행사했기 때문에 최초로 제가 구속될 때에 동부지검에 3년 전에 구속될 때에 사실 그때도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전창훈 검사님의 북부지검장 할 때 내가 구속된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해서 감정을 갖지 않았던 것은 왜 그러냐? 그분이 뭘 알겠습니까?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까지도 구속을 시키려고 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저와 비슷한 세상의 현직 검사를 말이지 수갑을 채우고 모욕을 주고 하니까 조사받는 중에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야!
너들이 그렇게 자살해 죽으면 너 지금 그래도 있겠어? 책임져. 이재수 기무사령관 죽은 거에 대하여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었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생 생명을 바쳤는데 세상의 세월호 여론조사 했다고 해서 이게 다 현재 무죄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다. 억울해서. 정광훈 목사는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냐? 신앙 때문에 안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전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 너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어. 그러므로 빨리 범죄 행위를 그만두고 지금도 계속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구 정광훈을 구속하여 재구속시키고 법정 채용을 때려라. 문재인이야? 너가 무슨 김정은이냐? 김정은? 창피한지도 모르냐? 그리고 뭐 탈북자들 공풍선 날리는 거 반대법을 만들어 청와대 너가 지시하는 것은 다 현행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너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나쁜 놈으로 처형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혼자 당한 억울함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울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항상 모든 기자에게 연설 말미에는 좋다 이거야. 뭐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 그래 실수할 수도 있다 이거야. 또 8월 15일 1948년 8월 10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못된 짓을 했지만 실수할 수 있다 이거야. 서도의 간첩 윤희상 묘지에 부인을 볼게 참배시켰다. 그래도 실수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연설 마지막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주사파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말했건만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도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잠시 부여된 국민에게 부여된 이 권력을 악용하고 뭐라고요? 국민이 나에게 준 공권력을 이용해서 언제 국민이 공권력을 너한테 그따위 식으로 줬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한테 그따위 공권력 준 적이 어떤 말이야? 그래서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3.1절 이전에 스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결국은 국민의 저항권에 의하여 당신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본체를 알지 못하는 검찰, 이제 검찰은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니까 경찰, 이 경찰은 보니까 경찰이 아니에요. 제가 종로 경찰서에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부터 아니 이제 변호사님들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구속영장 쓴 그 원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가 말입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가 불분명하므로 아니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사택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주거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제가 한기총 대표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도망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따위 소리를 구속영장마다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판사들은요 다 기각시켰어요.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판사들로 바꿔가지고 말이지. 예? 그리고 그들이 판결문을 보면 지들끼리 짜고 원린 그대로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므로 구속한다. 야이 니들 내 용서 안 해. 문재인만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시킨 전라도 판사들 있지. 니들 봐라. 니들 동료 판사들도 다 들어왔어 지금 대한민국으로. 시대가 지나면 진리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야. 아직도 윤석열 계열의 일부 검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야. 맞습니다. 모든 법률을 만들 때는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에 지금 헌법이 있습니까?
지들 마음대로 방맹이 다 치고 말이지.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코로나 가지고 사기를 치고 계속. 코로나 사기는 계속 할 것이고. 내가 볼 때 다음에 대선할 때까지 코로나 사기를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하나가 경험한 종로경찰서에서 나를 제보한 시민단체. 자, 시작입니다. 청와대가 지시하면 시민단체가 움직여서 제보를 합니다. 제보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하는 내용을 언론에다 슬슬 흘립니다. 개망신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마치 정광훈이 범죄인 것처럼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나를 부릅니다. 검사가 조사를 해 갑니다. 그리고 검사도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넘기지 아니할 수 없도록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저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모든 사건들이 이와 같은 일본말로 왁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왁구 속에,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재판부는 내가 겪어보니까 상당한, 제가 재판할 때만 해도 10%의 재판부는 살아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90%가 재판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봉사하는 공무원들이여, 당신들은 이 세상에 좋은 일 다 놔두고, 하고 싶은 일 다 놔두고 국가와 민족과 국민들을 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분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돼가지고 범죄 행위를 계속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 대대까지 망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가볍게 듣지 말고 회개하시고 내일 모레 교회 가십시오.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본분을 다 찾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우리 회장님, 김태훈 회장님께서 이번에 이루어진 정광훈 목사 인권 침해, 그러니까 저를 조사하고 경찰서에서 검사 쪽으로 데려가고 재판장으로 넘기고 다시 또 구속시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인권 침해요. 다 불법이라는 것을 어제 그나마 인권위가, 그래서 내가 인권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도 본정신이 조금 살아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변대표 회장이신 김태훈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020년 작년 1월 2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 전광훈 목사님이 2019년도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는데 그것이 뭐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 사유로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전광훈 목사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수사에 전혀 방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부를 때 이미 출두해서 다 진술을 했고, 또 작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기일에도 임의로 출석을 했습니다. 전혀 뭐 도망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장심사기일에 심사 재판을 맡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다시 그때 인치된 상태니까 다시 이제 유치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수갑을 채운다는 거 얼마나 인격적인 모면을 줍니까? 그것이 무슨 죄가 있다든지 도망간다든지 뭐 반항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분이야말로 순순히 모든 것을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는데 구태여 수갑을 채웠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이런 보도진 데서 이게 다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는데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죄가 없다, 죄 혐의가 없다, 뭐 도망갈 우려 없다, 혐의도 없다, 영장 기가 바로 됐습니다. 그날 이러한 사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헌법에 의해서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헌법 10조에 의해서 그야말로 존엄과 가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인격권이 있습니다. 또 헌법 12조에 하면 신체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대명제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뭐냐? 헌법 37조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지만은 대원칙이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절대로 필요 최소한도로 그쳐야지. 거기서 조금만 넘으면 이건 과잉금지 원칙으로서 그 위헌위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인권국가고 어렸을 때부터 특히 이 현 정부 들어와서부터 더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이고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이 사랑제일교회 20년 이상 심화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한기총 당시에 대표로 계셨고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자진해서 조사받는 사람한테 그걸 왜 수갑을 채우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이게 왜 수갑을 채워야 되느냐 했더니 다행스럽게 어저께 이렇게 인권 침해라고 나왔습니다. 뭐 경찰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된 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그게 일개 경찰청 훈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호송으로 할 때는 뭐 포박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과 또 형사소송법과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그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2를 보면은 필요 최소한대로 수갑이라든지 포승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위 규칙이거든요. 잘못 규정된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그걸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경찰서장, 경찰청장, 경찰관이라면 그 훈령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거를 고쳐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고치지 않더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된다. 이건 불법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2월 3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군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이 조사를 받는데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수갑을 채워서 말이지 그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명예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 갖다가 수갑을 채워서 공개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참지 못하고 12월 7일 날 2018년 12월 7일 날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거 잘못됐구나 해서 규칙을 고쳤어요. 그래서 2019년 11월 25일 날 검찰청에서 절대로 임의로 출석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채울 때는 아주 엄격하게 해라. 그게 바로 2019년 11월 25일에 이미 검찰에서 규칙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그게 비록 검찰이라 하면 검찰에서 만드니까 더 그렇죠. 그게 왜 검찰청만 지킵니까? 경찰은 당연히 그걸 준수해야죠. 검찰청 따로 있고 경찰청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인권에 관해서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마땅히 그 규칙을 준수해서 더군다나 희생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까 말했듯이 뭐 변창훈 검사도 했지만은 특히 이재수 중장은 아주 직접적으로 수갑 때문에 모멸감을 느껴서 투신한 분이에요. 우리 전 박사님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경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되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혐의도 없이 스스로가 조사하는데 수갑을 갖고 딱 채우면 얼마나 놀래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경찰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인권위에서 참 잘 됐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그래서 신체 자유를 침해해서 인권 침해하는데 인격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체의 자유, 모든 인권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 수갑을 채워서 못하면은 그거 따로 있고 정신은 따로 노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은 다 합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또 얘기가 그건 불가분했다. 그때 취재 경쟁 때문에 취재진들이 막 다퉈서 하는 바람에 그건 통제 불능이었다. 그건 당연히 예측이 되는 거죠. 전 목사처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문제가 돼 있어서 언론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건 당연히 그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럼 언론이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까? 얘기가 안 되죠. 또 우리가 아는 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 이 친정부 인사들이 조사받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뒤로 어떻게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만은 그렇게 언론이 다 취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수갑을 채웠다. 이거는 당연히 이건 뭐 예측 가능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웠다면 당연히 그건 인격권 침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기관이 특히 인권을 담당하는 법원, 검찰, 경찰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말하듯이 정말 반듯하게 나가려면은 이제 우리 전 목사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인권을 뭐다 말뿐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현수막 보십시오. 경찰 수갑은 문재인, 김명수, 조국의 채워라입니다. 또 김경수 전 현재 경남지사한테도 수갑을 채우지 않았죠. 조국, 김경수에게 다 수갑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이재수 중장에게 수갑을 채워서 인격 살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경찰은 특히 문재인 정부 내내 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 계속해서 구속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못된 경찰들에 대한 이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또 우리 고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공동변호인단의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어제 인권위원회에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뭘 할 수 있느냐? 우선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까지도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으로 다 돌아오고 있다. 첫 번째 사법부가 돌아왔던 행위는 작년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법부가 과연 변했나?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의 재가가 있는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사법부가 변했을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30일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때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무죄 판결로 확신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완전히 헌법 앞으로 돌아온 것을 선언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부가 돌아왔다는 증거이고,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좌파 세력의 선동에 따라서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인권 편향적인 그런 결정만을 내리다가 이번 결정을 통해서 헌법 앞에 국가기관이 완벽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선언한 행위로 이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에 앞서 경찰청장 민감용과 종로경찰서 안종길 경찰관 그리고 종로서장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했고 이들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이미 제기한 상황인데 답변서의 내용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관한 규칙, 통상적으로 호송규칙이라고 하는데 호송규칙에서 호송관은 호송관서에서 나갈 때 반드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경찰청장 훈령, 이것은 법적으로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행정규칙은 국민들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규정이에요. 법령만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감히 행정규칙을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나올 때 많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수갑을 채운 행위를 변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그대로 제출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철저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가 인격권 침해로 지적한 행위는 지금은 철거 소송 때문에 감시 카메라 6대를 거의 없앴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여기에 사택을 향해서 교회 주차장을 향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 사람들을 전부 다 감시하고 사택을 향해서만 카메라가 석 대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라고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민간인의 사찰 행위를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이제까지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민간인 사찰 행위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다 침해하는 행위들인데 이 부분까지도 법원에서 앞으로 명백하게 판단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재건축조합이 기일을 정해서 교회에 대한 집행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경고합니다.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지난 기일 무력 진압을 할 때 재건축조합이 동원한 깡패 용역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길 밖에서 아무런 관계없는 유튜버들이 폭행을 당할 때 경찰들은 뭐 했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했나요? 이번에 주목할 것입니다. 주시할 것입니다. 과연 경찰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또 다른 책임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 피의자 호송규칙, 만약에 호송규칙이 자기들 마음대로 반드시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한다면 조국이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올 때 수갑을 채웠나요? 울산 부시장 송병호
수갑 채웠나요? 유재수 부산 부시장 수갑 채웠나요? 그 호송규칙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왜 좌파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우파에 대해서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강행 규정인가? 그래서 법이 아닌 겁니다. 법령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규칙이라 지멋대로, 요즘 말로 하면 엿장수 맘대로 하는 그런 규칙은 당장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국가기관들, 문재인을 비롯한 일선 행정기관들, 경찰청 주시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주화 변호사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공동 변호인단의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먼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불법 수갑 차용 행위에 대해서 어제 국가인권위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 그리고 인권 침해를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인격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지만 인격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 수갑에 수건을 둘러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수건을 둘렀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거인데 이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갑 채우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인데 그것을 수건으로 둘렀다고 해서 불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신체의 자유 훼손 그리고 인격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이 불법 수갑 사용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수사 관행이었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정경심, 유재수 그리고 김경수에 대해서는 전혀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유재수 부시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드루킹 김경수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구속이 된 채로 재판을 받으러 오면서 버스에서 내리면서도 죄수복도 안 입고 양복 차림에 서류 봉투 하나 딸랑딸랑 들고 무슨 회사 출근하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사 관행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무슨 호선 규칙, 그 규칙이 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좌파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인격 침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께서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 수갑이 채워진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수갑이 채워져서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며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목사님에 대해서 똑같이 수갑을 채웠다라는 것은 마치 무슨 조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정말 극악무도한 것입니다. 이런 관행은 정말 사라져야 되고 또 인권위에서는 그 수갑을 채운 경찰관들과 경찰서장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시키라고 권고까지 했고 그러한 제도 개선까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정말 이런 불법적인 수사 관행과 호송 관행
이런 것들 그리고 제도 개선 이런 게 이루어져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정말 인권이 보호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경찰을 보면 경찰 수사권 독립이나 권한을 더 확대해달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경찰은 그럴 만한 자격이 현재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로 지금이라도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의 홍위병 노릇을 계속하는 것을 중단하고 만약 그럼에도 계속 한다면 그 경찰들에 대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법치를 공부한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끝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저희가 끝까지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언론 취재 오신 분들 또 유튜버 분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 김명수, 조국을 수갑 채우자!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지금 기자회견 그 문병훈 국장인데요. 한국교육부에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시 그 경찰 관계자들하고 경찰청장 제기 선택준비 될것 같아요.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저게 우리 지금 현재 소송이 그러면 그때 경찰들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 국가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배상금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면 국가는 그들에게 보상 청구하게 되죠. 예, 해당 책임자에게. 당연한 얘기죠. 이제 늦게 모든 검찰청에서 하게 되죠. 국가배상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마찬가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진행 경찰 수학은 문재인, 김명수, 조국에게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가 의사 진행된 정광훈 목사님 변호사단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과 승리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 안녕하세요. 보신 대로요. 예, 지금 인권위원회에서